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장가도 안 간, 아니, 못 간 노총각입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 어머니께 손자도 못 안겨드린 게 늘 마음이 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왜 때가 됐는데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샤머니즘, 즉 미신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요즘은 타로점이 워낙 대중화된 터라 젊은 친구들도 타로점을 보면서 직장은 언제 얻게 되는지, 결혼은 언제 하는지, 돈은 언제 많이 버는지 등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을 앞두고 종교를 막론하고 궁합은 꼭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평생 살 인연인데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혹시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살고 보니 악연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불안한 마음에 부부궁합은 결혼을 하는 과정 중 꼭 거쳐야 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전 종교도 없고 사실 미신이란 걸 믿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사는 거지, 미래를 미리 알고 산다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불안감? 혹은 희망 고문을 당할 것 같아 미신은 아예 관심도 두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기적이란 것도 있습니다. 99.9%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갑자기 1%의 행운이 찾아와 인생을 180도 바꾸는 기적. 이건 노력이라고 말하기 힘든 말 그대로 기적인 셈이죠. 저도 보이지 않는 운을 바라고 산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후 사람에게 운이란 게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엔 대대로 내려오는 이상한 가풍이 있습니다. 증조 할머니 때부터 지금의 어머니까지 매일 아침 이걸 하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화투로 점을 보는 일명 오관떼기였습니다. 오관떼기,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도대체 오관떼기가 뭔지 찾아보니 혼자서 화투나 투전 따위로 놀이를 하던 것이 언젠가부터 하루 재수를 점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됐죠. 쉽게 말해 화투점인 것이죠.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오간떼기가 거의 95% 맞다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3월 벚꽃은 떨어질 기미가 없고 비가 떨어지면 손님이 올 건데 오늘은 아니구나. 아이고, 10월 단풍이 떨어지니 슬픈 일이 생긴다. 에휴, 순금아, 오늘 너 울 일이 생길 것 같다. 마음 먹어라. 울 일? 그런 거 없는데. 나 학교 갔다 올게. 에휴, 저 불쌍한 것. 정말로 그날 어머니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통곡을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새 옷을 사려고 모아놓은 용돈 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에이, 누구야? 누가 가져간 거야? 누구냐고? 이 기집애야, 네 속옷 바구니를 누가 건드려? 이 집에 너랑 나 말고 여자가 어디 있다고? 네 동생들한테도 옛날부터 이야기했다. 여자 속옷은 근처도 가지 말라고. 재수없는 일 생긴다고 말했어. 네 동생들은 아니야. 그럼 누구야? 내가 그 돈 모은다고 엿도 안 사 먹고 떡도 안 사 먹었는데. 내가 뭘 했냐? 오늘 슬픈 일이 생길 거라 했냐 안 했냐? 정말 이것만큼 내 인생에서 슬픈 일은 없을 거야. 내 돈. 어머니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모은 용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온 집안을 뒤져도 용돈은커녕 용돈 할아버지도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오간떼기를 아침마다 하던 할머니는 운만 믿고 사는 분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술 때문에 매일 사고를 치는 남편,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고 그 와중에도 3남매를 낳아 키우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억척스럽기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할머니의 생활력은 정말 대단하셨죠. 순금 엄마 좀 깎아줘. 아니, 파 한 단 사고 깎아달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나 단골이잖아. 좀 깎아주면 어디가 덧나?
내가 철이 아빠 100원 깎아주면 내 새끼들 먹는 게 100원이 줄어들어. 자꾸 징징거릴 거면 사지 마. 남의 장사 방해놓지 말고. 아이고, 어쩜 저렇게 고약할까.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서 아주 부자 되겠다. 자, 진작 주면 될 것을. 에휴, 힘만 산 놈 같으니라고. 할머니는 그렇게 100원도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사는 할머니도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직업 군인으로 일하시다 군대에서 사고가 생긴 뒤 한쪽 다리를 잃은 후 폐인처럼 사셨습니다. 순금아, 막걸리 한 통 받아와라. 돈 주세요. 네 엄마한테 받아. 술 살 돈 없어. 순금이 너 어서 들어가서 공부해. 아이, 너 돌았냐? 어? 안 돌았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남편이란 인간은 허구한 날 술만 처먹고 집에 돈이나 축내고 있으니 내가 제정신이겠어? 아이, 야, 너 이리 와. 이게 요즘 몇 타작을 안 했더니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일이 안 와? 이거 놓으라고. 할아버지가 술이 거하게 취해서 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늘 할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이며 온몸이 늘 상처투성이었죠. 엄마 괜찮아? 어? 아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된장 바르면 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엄마, 맨날 오간떼기 하면 뭐해? 아버지한테 맨날 맞고 사는데. 오간떼기에서 엄마가 아버지한테 안 맞을 방법은 없대? 오늘 네 아버지 일어나면 뜨뜻하게 입고 나가라고 해라. 꼭 겉옷 챙겨줘. 알겠지? 아니,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왜 감싸는 건데 왜? 이런 날도 앞으로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지. 아버지 옷 꼭 챙겨드려라.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는 장사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너무 밉고 싫었지만 할머니가 시킨 대로 할아버지 겉옷을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거추장스러워 죽겠구만. 아이, 치워. 엄마가 꼭 입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입으세요. 오늘 밤엔 더 춥대요. 에이, 돈이나 놓고 가지. 쓸데없는 짓을. 할아버지는 할머니 말대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셨고, 그렇게 어머니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순금이 엄마. 순금이 아빠가. 어딘데? 어디냐고? 알고 있었어? 빨리 말 안 해? 알았어. 가자. 나 따라와.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했지만 별로 상관하기 싫어서 할머니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아이고, 순금 아버지. 내가 그렇게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고 했건만 저승 가서 추워서 어떻게 하려고. 아이고. 그렇게 술을 먹더니 다리 저려가지고 술 얻으러 다니다가 객사했대. 아유, 순금 엄마 어쩌노. 할아버지께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고 했던 할머니. 할머니는 그날 오간떼기를 통해 할아버지의 죽음을 예측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할머니가 하는 말은 절대로 거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오간떼기를 배웠고 할머니처럼 매일 아침 화투점을 보게 됐다고 하셨죠. 이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비바람도 맞고 태풍에 휩쓸리게 되기도 한단다. 그러다 생각하지 못한 좋은 날도 오기도 하고. 순금아, 너도 어른이 되면 힘든 일이 많을 거야. 그때마다 이 오간떼기를 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오만하게 굴어서도 안 돼. 엄마 말 알겠지? 응, 엄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후 어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거라고 이미 예상했다고 합니다. 암 말기 진단을 받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
어머니는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너무 원통의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쇼크를 받게 되었죠. 어머니는 중학교 2학년의 소녀 가장이 됐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공부를 포기했고 오로지 삼촌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아이고 순금아, 너 오늘 바쁘냐? 우리 손자 좀 받아오. 내가 오늘 일이 갑자기 생겨서. 자, 이건 내가 주는 용돈.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려. 종종 아줌마 심부름 해주면 용돈 두둑히 줄게.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네, 말씀만 하세요. 어머니는 동네 어르신들의 심부름을 하며 용돈과 먹을 것들을 얻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나무를 뜯어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성인이 됐을 때 어머니를 좋게 본 부잣집 사모님이 어머니를 그 집 식모로 데리고 갔고 어머니는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게 됐습니다. 누나, 그거 머슴살이랑 같은 거잖아. 하지 마. 형, 누나가 돈 더 많이 번다고 하잖아. 누나, 주말엔 집에 오는 거지?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너희들끼리 밥 챙겨 먹으면 돼. 주말 되면 누나가 돈 벌어서 고기 사올게, 고기. 야, 고기 파티. 누나. 걱정 마, 좋으신 분들이야. 그리고 누나가 오간뜨기를 해봤는데 별 걱정 안 해도 된대. 그러니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나머지는 누나가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남의 집에서 자고 먹고 그리고 일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힘든 시간들을 삼촌들을 위해 견뎌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주인 아주머니의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먹을 것들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시장에 있는 트럭 짐들에 깔려 위험에 처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온몸을 던져 할머니를 구했고 트럭 짐들이 무너지면서 어머니는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괜찮아? 내 팔. 어머니는 그 길로 병원으로 갔고 할머니는 어머니를 보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네 구하려다가 아가씨가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요.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아이고, 어찌 마음씨도 이렇게 고울까. 아가씨 어디 살아? 지금은 저 위에 주택 모여있는 마을 아시죠? 거기서 가정부로 일해요. 아가씨가 가정부를 한다고? 네, 제가 가방끈도 짧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받는 돈보다 더 줄 테니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할머니 가게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식모살이를 관두고 어머니가 구해준 할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가게는 시장에서 인기 있는 백반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서 음식도 만들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모아 삼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집도 마련했죠. 그러다 서울에서 내려온 남자와 눈이 맞아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정말 대단하다. 이 나이에 집도 사고. 다 사장님 덕분이지. 사장님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일이야. 그러면 모아둔 돈도 좀 있겠네. 그냥 적금이랑 비상금 정도? 비상금이 얼만데? 그냥 조금 있어. 나 사실 돈이 좀 필요한데 자기한테 좀 빌릴 수 있을까? 어디에 쓰려고? 서울에서 사업을 좀 확장시키려고. 확장시켜서 자기랑 결혼도 하고 집도 더 큰 걸로 사고 자기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거야. 정말? 사업 확장만 하면 아주 탄탄대로지. 그런데 자기 오늘 너무 섹시하다. 오늘 나랑 있으면 안 될까?
뭐, 안 될 것까지 없는데. 그럼 되는 거네? 아우, 자기야. 그렇게 어머니는 그 남자에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돈까지 줬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에게 빠져 한동안 오간떼기는 하지도 않았죠. 순금아, 요즘은 왜 오간떼기 안 하냐? 에이, 할 필요도 없어요. 장사가 매일 잘 되는데요, 뭘. 네가 손맛이 좋아서 그렇지. 근데 너 요새 살이 좀 찐 것 같다. 어머, 그래요? 음, 삐쩍 말라서 안쓰러웠는데, 아유, 살찌니 보기 좋아.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그냥 살이 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이 되던 때, 어머니는 뱃속에 생명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머니는 이 사실을 서울 남자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자기 안 기뻐? 기쁘지. 기쁘지 말고. 그럼 우리 혼인신고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해야지, 혼인신고. 그런데 그 전에 나 좀 돈 좀 더 빌려줄 수 있을까? 이번에 서울 올라가서 일 확실히 마무리하고 자기 데리고 서울 가려고. 진짜? 어머니는 아이도 가졌고 이제 좋은 남편과 가정을 이룰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삼촌들 주려고 마련해둔 땅을 팔아 그 남자에게 주었고 그 남자는 일을 마무리 짓고 오겠다며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남자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거사. 너 무슨 생각으로 애를 털컥 가진 거야? 애 아빠는 누군데? 누구냐고? 예전에 저희 집에서 식사 자주 했던 손님인데 서울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뭐야? 그리고 어디 사는지 알아? 이름이랑 직장이 다 가짜더라고요. 사장님, 저 완전히 사기당했어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다니. 아휴, 너 처녀가 애 낳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응?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어머니는 그렇게 그 사기꾼, 전 지금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철저히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홀로 아이를 낳았고 식당 일을 하며 절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기를 당한 후 오간떼기를 보는 곳에 더 집착을 하셨죠. 정훈아, 오늘은 또 뭔 일이 생길지 한번 볼까? 전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오간떼기 때문에 화투장이 놀잇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간떼기를 할 때면 어머니 곁에 앉아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곤 했죠. 어머, 이게 뭐야? 돈이 쏟아진다고? 하늘에서? 정훈아, 오늘 엄마가 장사가 2배로 잘 된 건가 보다. 이따가 할머니 오시면 이야기 해드리자. 알았지? 저기 오시네. 사장님. 아이고, 우리 정훈이 깼어? 아침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병원에. 아이고, 이놈의 무릎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갔어. 많이 아프세요? 이제 내가 그만할 때가 됐나 봐. 뭘요? 이놈의 장사 말이지. 나이 드니 간 보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서 있기도 너무 불편해.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쉬세요. 그래, 나 좀 쉴란다. 이 가게 너 주고. 네? 너밖에 맡길 사람이 없어. 내가 자식이 있니 남편이 있니. 에휴, 전쟁 나고 가족과 헤어지고 나서 난 진짜 혼자였어. 근데 네가 나타났고 넌 나한테 딸이나 다름없었어.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가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순금이 너밖에 없다.
사장님. 그렇게 어머니는 30이 되기도 전에 백반집 사장님이 됐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선 가게를 더 확장해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정훈아, 오늘 우산 챙겨라. 화투점을 보니 너 물벼락 맞는다더라. 엄마, 오늘 날씨가 30도가 넘는데요. 지금 가뭄 때문에 전국이 난린데 무슨 비야. 내 말 들어. 물벼락이 하늘에서만 내리라는 법이 있냐? 엄마 가게 나간다. 아유, 저놈의 화투. 이 더운 날 무슨 비가 오냐고 투덜거리며 학교를 갔습니다. 하루 종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전 친구들이랑 맥주나 한잔 하려고 학교 앞 맥주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야, 우리 엄마가 오늘 뭘 하는 줄 아냐? 물벼락 맞는다고 우산 챙겨가라더라니까. 내가 전에 말했지? 오관떼기, 화투점 그거 믿고 그런다니까. 에이, 장마 지나갔잖아. 절대 비 안 와. 그렇게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근처 횟집 수조가 팍 하고 깨졌습니다. 으아, 차가. 제 키보다 더 큰 2층으로 된 수족관은 무슨 누가 칼로 가르듯 유리가 갈라졌고 전 그 옆을 지나다 물벼락을 맞게 됐죠. 야, 너 물벼락, 너희 엄마가 물벼락 맞는다고 했다며? 와, 그게 비가 아니라 이거였어. 대박. 아, 진짜 그놈의 화투. 전 물에 빠진 생쥐꼴로 집으로 들어갔고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얼른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샤워를 한창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머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홀딱 젖었네. 내가 말했지. 너 오늘 물벼락 맞는다고. 아이, 몰라요. 너 자꾸 엄마 오간떼기 무시하면 안 된다. 알겠어? 다 널 위한 거야. 아니, 화투로 미래를 내다본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 대학 시절 엄마의 그 오간떼기 때문에 엄마가 일어나기 전 새벽에 학교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와 마주치면 오간떼기를 했는데 오늘 하루가 어떻다는 둥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죠. 전 사실 이과를 나와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핵물리였는데 교수님은 항상 모든 결과는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있기 위해선 우린 객관적인 실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객관적인 실험 과정을 거쳐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또한 인생도 마찬가지다. 노력 없이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길 바란다. 알겠나? 어머니에 대한 반항이었는지 전 물리학 공부에 열중했고 결국 연구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구원이 되기 위해 전 석사,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 목표는 공기업 연구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학교와 집은 저에게 너무나도 다른 두 나라였습니다. 교수님 밑에서 연구직으로 일할 때 받는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서 숙식을 결국 해결해야 했죠. 전 아침마다 엄마의 오간떼기를 들으며 등교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정우야, 오늘은 말이다. 저 가요. 어머, 야, 오늘은 절대 여자 옆엔 얼씬도 거리지 마. 엄마 말 꼭 들어. 아침마다 뭘 조심하라, 뭘 해라는 어머니의 오간떼기가 듣기 싫어 아침마다 주랭랑을 쳤죠. 야, 요즘 어머니랑 사니까 어떠냐? 오늘은 물벼락 안 맞는데? 이 자식이 자꾸 놀릴래? 야, 난 엄마가 아침마다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해주면 정말 좋겠다. 안 좋은 일은 피할 수 있잖아. 너는 물리학 하는 놈이 왜 샤머니즘을 믿어도 되냐? 아이고. 아니, 뭐든 좋으면 되는 거잖아. 맞다. 내 친구 철주 알지? 그 자식 태권도 하잖아. 근데 무슨 아메리칸 아이돌인가 뭔가 미국 프로그램에 초대받았대. 야, 구경하러 갈래? 오늘 자기 도장에서 리허설인가 뭔가 한다더라고. 오, 그 프로그램 엄청 유명하잖아.
그니까 우리는 그걸 리얼로 보자는 거지. 원래는 리허설 하는 것도 공개 안 하는데 나는 특별히 봐도 된다고 했어. 어때? 같이 갈 거지? 전 아침에 엄마가 무슨 여자 뭐라고 한 걸 어렴풋이 들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남자들이 우글거리는 태권도장에 가자니 역시 오간떼기가 틀릴 때도 있지는 생각을 했죠. 가자. 완전 멋있겠다 야. 전 친구랑 친구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격파쇼를 선보일 여러 가지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규모가 꽤 컸죠. 와, 이거 장난 아닌데 하늘을 막 훅훅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태권도 하는 애들 보면 그 마른 근육 알지? 완전 몸매 죽여주잖아. 아, 나도 태권도나 할까? 그러면 이거 이제 살이 좀 빠지려나? 야야야, 야식이나 끊어. 야야, 이제 시작한다. 태권도 팀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도복을 입고 공중격파에 발차기까지. 진짜 세계인들이 봐도 놀랄만할 것 같았죠. 리허설이 막바지가 되자 갑자기 불이 꺼지고 하이라이트를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야야야, 오늘의 히어로가 나오나 보다. 히어로? 불이 켜진 순간 갑자기 머리가 긴 여자가 나타나 절 향해 날아차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대 조명은 무대만 비출 뿐 팀원들은 우리가 가장자리에서 리허설을 구경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 여자는 있는 힘껏 날아올라 발차기를 했고 그 발은 그대로 제 얼굴을 제대로 차버렸습니다. 어머, 여기 사람 있었어? 야야야, 정우야, 정신 차려 마. 전 그대로 기절했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말 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로 전 제대로 발차기를 당했고 쌍코피에 눈에 멍까지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앞에 계셨죠. 에이구, 이 자식아, 할 짓이 없어서 이제 여자한테 맞고 다니냐? 내가 뭘 했어? 오간 때 보니까 오늘은 절대 여자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말을 왜 안 들어, 왜? 몰라요. 맛있게 좋아. 너무 정말. 전 그날 이후 여자한테 맞고 다니는 남자라고 학교에 소문이 났고 멍자국이 지워질 때까지 그 꼬리표는 절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이후 전 새벽같이 학교에 나오고 자정이 다 돼서야 집으로 들어갔죠. 되도록 엄마의 오간떼기를 듣지 않기 위해 저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냈습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 놀러도 안 가고 오직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만 했죠. 전 결국 박사 학위를 따게 됐고 학위신 날 어머니는 절 보며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더니 결국 해냈구나. 내가 너 학위 땄다고 한 날 오간떼기를 해봤더니 엄마 제발, 응? 오늘만은 네? 아이고, 알았어 이놈아. 자, 우리 사진 찍자. 김치.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던 박사 학위를 따고 나니 취업이란 또 다른 큰 문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기업 연구직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정말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전 취업을 위해 정말 온 힘을 다해 공부했지만 2년 내내 불합격 통지만 받았죠. 어머니는 제가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불합격하는 걸 알고 있는 듯이 둘러서 말을 하셨습니다.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술 너무 먹지 마라.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니? 그냥 오늘은 집에 있으면 안 되냐? 늘 어머니는 무언가를 암시하듯 저에게 예고를 하셨고 그 말은 불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취업 준비 3년째 1차 서류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을 보러 가던 날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오늘은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말 안 해도 다 할 거다, 아들. 내일 엄마랑 양복 맞추러 가자. 엄마 가게 간다. 양복? 전 제가 떨어질 거니까 힘내라고 양복을 사주시려나 여러 생각을 했지만 그날도 전 여느 때와 같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본 후 전 이번에도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낮술을 먹으며 세상을 욕하고 있는데 띠링 하고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야이씨,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데 말이야. 누가 소리치는 거야? 나도 몰라. 어떤 놈인지 봐야겠어. 응? 뭐야 이거? 친구는 술이 취한 채로 제 문자를 한참 보더니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접수번호 289번 이정후. 내 친구 이정후. 해양조사연구원의 최종 토 나올 것 같아. 최종 합격했습니다. 너 진짜 장난칠래? 나 오늘 그럴 기분 아니다. 야야야, 이거 아니야. 이거 봐봐 임마. 친구는 눈을 비비며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제 눈앞에 들이밀었죠. 봐봐. 내 말이 맞지? 야, 이정우 너 합격이래. 전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합격이라니. 어머니가 아침에 양복을 사러 가자고 한 말이 합격을 의미했던 거라니. 전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합격 문자를 보고 전 엄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가게에 없었습니다. 이모, 엄마 어디 가셨어요? 아니, 버섯 좋은 거 있다고 시장 가신다고 하더니 아직이네.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전화해도 안 받으셔. 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만 울릴 뿐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신 건지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이순금 씨 아드님이세요? 네, 제가 이순금 씨 아들입니다. 어디시죠? 어머니가 시장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 상태가... 전 전화를 받자마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신없이 응급실로 뛰어갔고 어머니를 찾아 응급실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그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가 보였습니다. 전 불길한 예감에 그 환자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침상에는 이순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 된 채로 어머니는 누워 계셨습니다. 여기 이 부분 더 올려 더. 엄마. 저 안 돼 엄마. 저 보호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늘 큰 산 같았던 어머니가 저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누워 계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어머니는 호흡을 되찾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장장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견디셔야 했죠. 전 수술실 앞에 앉아 하늘에 있는 모든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 수술을 마친 담당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희 엄마 어떻게 됐어요? 워낙 큰 트럭과 부딪혀서 몸이 다 으스러지셨어요. 무엇보다 뇌 쪽에 큰 충격이 와서. 그래서요. 코마 상태입니다. 코마요? 그럼 우리 엄마가 식물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 없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코마 상태였다가 깨어나는 경우도. 그런데 지금 어머님께선 의사로서 판단하기엔 95%뇌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돌아올진 현재로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왜?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됐다니. 전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숨만 붙어 있을 뿐 말 그대로 식물인간이 돼버리신 겁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 동안엔 면회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혼자 누워 계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전 거의 병원에서 먹고 자고 거의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정우야, 왔어. 뭐하러 왔어? 너네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셨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네 어머니 나 밥 잘 먹는다고 가게 찾아갈 때마다 반찬 챙겨주셨는데 정우야 씨. 난 엄마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 우리 엄마 절대 잘못되지 않아. 그래 임마 그렇게 마음 먹어. 그리고 너 꼴이 이게 뭐야. 어머니 곁에 있으려면 네가 건강해야지. 얼른 밥 먹으러 가자. 어서.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동안 먹기만 하면 다 토해낼 정도로 어머니가 깨어나기 전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고 전 어머니의 곁에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말을 걸고 신문도 읽어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트로트를 들려드리기도 하면서 하지만 어머니는 숨만 쉬실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이 엄청 추워요. 이런 날엔 우리 엄마 육개장이 짱인데. 엄마, 얼른 깨어나서 나 육개장 끓여주세요. 네? 엄마. 전 저렇게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도대체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옆 병실에 있는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총각, 엄마가 내 나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네네네. 자, 이거 마셔. 고맙습니다. 우리 영감도 저렇게 누워 있었어. 난 영감이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장례식장까지 알아봤었다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세상 뜨기 전에 영감이 좋아하는 걸 해주자. 그래서 매일 그놈의 바둑 방송을 틀어줬어. 살아생전에 그놈의 바둑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썩었던지. 영감이 바둑판만 안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 바둑에 받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더라고. 그런데 저렇게 산송장으로 누워있으니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걸 해줬어. 하루도 안 빠지고 말이야. 바둑 방송도 틀어놓고 바둑판이랑 나 혼자 바둑도 두고 말도 걸어줬지. 그런데 영감이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어. 근데 반쪽이 마비가 됐더라고. 그래도 그거 어디야. 살아난 거잖아. 그러다 한 5년 있다가 돌아가셨어. 참 그때 생각하면 신기하더라고. 내가 만약에 영감한테 그렇게 안 해줬다면 영감이 살아났을까 하고 말이야. 아이고, 노인네가 말이 너무 길었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걸 해드려. 마냥 울고만 있으면 뭐해. 엄마 좋아하는 거 해드리면 나중에 후회라도 없지 않겠어? 전 할머니의 말에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관떼기, 화투점이었죠. 그날 바로 집으로 가 엄마가 쓰던 화투를 병실로 가져왔고 전 회사를 다니며 하루 3번 오간떼기를 하며 대답 없는 어머니와 대화를 했습니다. 출근 전 병실에 들러 전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죠. 엄마, 오늘은 오동이네요. 나 돈 들어올 일이 있나 봐. 아니면 엄마가 돈 들어올 일 있나? 여튼 기분 좋네요.
엄마, 나 이따 점심시간에 다시 올게요. 점심시간에도 점심도 거르고 엄마 병실에서 같이 화투를 쳤습니다. 아싸, 엄마 나 났어 엄마. 자, 엄마 200원, 400원, 1600원에다 두고니까 더블로 3200원. 나 이거 외상장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엄마 일어나면 꼭 나한테 빚부터 갚아야 돼요. 그리고 저녁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엄마랑 오간떼기 공부를 했죠. 엄마가 배우라고 할 때 제대로 배워둘 걸. 기억이 잘 안 나요. 엄마, 들어봐요. 이거 비가 떨어지면 손님이 오고 10월 단풍이 떨어지면 슬픈 일이 생기니 조심해라, 맞죠? 그리고 6월 목단, 이 목단이 떨어지면 기쁜 일이 생기고 5월 초가 떨어지면 먹을 복이 생긴다. 그리고 7월살이는 7월살이가 아니라 그리고 7월살이는 재수 좋은 날이라 하루 종일 웃음이 가시질 않는다. 그래 이거 맞아. 저 엄마 나 다 맞췄죠? 나 잘했죠? 엄마 오간떼기를 계속하다 보면 목단꽃이 떨어질 날이 오겠죠? 내가 가장 바라는 기쁜 일. 엄마, 얼른 일어나세요. 엄마가 화투점을 안 봐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무서운 일이 생길 것만 같기도 하고. 엄마가 바라는 대로 장가도 가고 손주도 안겨 드릴 테니까 이제 제발 일어나세요, 엄마. 전 그렇게 2년이란 시간 동안 하루 3번 어머니와 화투 이야기를 하며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떠셔? 그냥 똑같으셔. 일은 할만하고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는데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시니까 다 부질없는 것 같다. 하루 종일 실험실에 있는 게 다야. 새로운 프로젝트도 제안해야 하는데 솔직히 다 귀찮아. 그래도 어머니 2년이나 곁에 계셔준 게 어디야. 네가 고생한 덕분이야. 솔직히 숨만 쉬시지 살아계시다곤 볼 수 없지. 그냥 난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 편하라고 매일 엄마한테 화투점이나 이야기하고. 솔직히 이제 좀 지쳐. 정우야, 그래도 절대 희망을 잃으면 안 돼. 기적이란 것도 있잖아. 기적? 글쎄, 나한테 기적이 있을까? 전 그날 오랜만에 친구한테 제 마음을 다 털어놓았고 술이 거하게 취해 밤늦은 시간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나 오늘 철기랑 한잔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 대답 좀 해봐요. 네? 대답 좀 해봐. 나 너무 힘들다고요. 제발 한 번만 내 이름 불러주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엄마 우리 오간 한번 떼볼까? 우리 엄마가 대답을 하나. 자, 화투 여기다 쫙 펼쳐놓고 이렇게. 전 대답 없는 엄마 옆에서 화투점을 보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 병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죠. 머리 아파. 엄마, 나 어제 바닥에서 잤어요. 삭신이다 쑤시네. 찬 바닥에서 잔 탓인지 온몸이 다 아파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엄마. 전날 술이 덜 깨서 헛것을 봤나 보다 생각을 했고
다시 기지개를 켜고 엄마를 보는데 그때 엄마 손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너무 놀라 저는 담당이를 부르러 갔고 담당이는 엄마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다시 중환자실로 엄마를 옮겼습니다. 전 제발 아무 일이 없길 기도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저도 가려는데 어제 바닥에 화투점을 본다고 화투를 치운다는 걸 깜빡했던 겁니다. 화투장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뒤돌아보니 목단꽃이 떨어지는 화투장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목단꽃이 떨어지면 기쁜 일이 생기니 전 예전에 엄마가 오간떼기를 하며 하시던 말씀이 기억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화투장을 챙겨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고 전 이게 뭔 일인가 했죠.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어머니 깨어나셔서 지금 일반 병실로 다시 가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전 다시 병실로 뛰어갔고 눈을 뜨고 절 바라보는 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머니는 울지 말라고 말하려는 듯 했죠. 전 너무 기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이처럼 모두 쏟아냈습니다. 엄마, 내가 다 기억해내서 2년 동안 엄마랑 화투도 치고 오간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거 엄마가 목단꽃이 나오면 기쁜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화투장이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엄마가 다 맞았다고요. 엄마는 우는 채 어깨를 토닥토닥 하시며 절 달래주셨습니다. 2년 동안 혼자였던 그 서러움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어머니는 2달 동안 입원을 하시며 건강을 되찾으셨고 잔소리 많고 늘 아들 걱정이던 예전 모습도 되찾으셨죠. 야 이정우, 너 수육 사왔어? 아 맞다. 이 녀석아, 엄마가 저승 갔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사오냐? 아이 알았어요. 지금 가서 사올까? 됐어. 오늘 차 조심해야 되는 날이야. 오늘 엄마 말대로 버스 타고 갔지? 그럼 누구 어명이시라고. 아니 근데 엄마 나 소름 돋았잖아. 우리 회사 앞에 3중 추돌 사고가 났지 뭐야. 나 만약에 운전해서 출근했으면 생각만 해도 싫어. 역시 엄마 화투점은 100%야. 굿. 그러니 이놈아, 진작 엄마 말 좀 듣지. 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말을 더 안 듣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는 긴 투병 생활을 끝내고 2년 3개월 만에 2발로 걸어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던 날, 하늘은 너무 아름다웠고 햇살은 어머니와 저를 비추듯이 따사로웠습니다. 엄마, 난 이정우인 게 너무 좋아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누구의 아들도 아닌 오직 엄마만의 아들 이정우. 엄마가 누워 계실 동안 엄마가 절 혼자서 키운 걸 망각하고 있었나 봐요. 고생한 우리 엄마 손, 주름. 그리고 엄마가 계실 땐 몰랐는데 엄마가 누워 계시니까 엄마가 얼마나 절 키운다고 고생하셨는지 보이더라고요. 엄마,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그, 너도 고생 많았다. 네가 혼자서 나 돌본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엄마가 가슴이 찢어진다. 정우야, 내 아들, 엄마 이제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영원히 너랑 행복하게 살 거야. 근데 아들, 내가 그렇게 주름이 많니? 아니, 엄마,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야, 너 내일 당장 성형외과 예약 좀 해. 엄마가 이렇게 주름이 많으면 펴줘야지. 너 효도 성형도 모르니? 응? 2년 3개월이란 어두운 터널을 지나
저와 어머니는 다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언제 장가 가나 그것 때문에 오간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신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도 일어나지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도 일어나니까요. 신에게 바라든 샤머니즘을 믿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오직 한 가지,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꼭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